이슈 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요것도 이제 이슈가 한번 됐었죠.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 바로 보고했다. 사실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법무부 규정이 어쩌고 검찰청법이 어쩌고 서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그냥 직감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많이 예민해져 있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사소하다면 사소하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수사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한테 동시에 보고를 하거나 안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한테 먼저 보고를 하고 다음에 총장한테 보고하는 게 내부 그 사무 규칙인데 이 기사의 뉘앙스는 왜 총장한테 말도 안 하고 바로 장관한테 보고를 했느냐. 그래서 우리 총장님 마음이 지금 안 좋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안 보이는 사람? 이제 우리 형님 믿어서 나한테 떨어질 콩고물이 없구나라는 걸 하나씩 이제 알아가는 그 분위기가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참 추접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부 고발자들 압박하는 수단이 뭐냐면 가장 흔히 많이 써먹는 게 내부 고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자기 앞 바로 위에 과장이 문제가 있어서 고발하는데 과장한테 신고하겠어요? 부장한테 하지? 아니면 그 위에다 하거나 아니 다른 과에다 하거나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정결 절차 안 걸쳤냐 문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 왜 이런 내용을 밖에다 뺐냐 기밀을 유출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딱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니 당연히 총장하고 관계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고 뭐 결제 서류 뭐 절차 이런 거는 사실상 누가 서류를 하면서 그 규칙 하나하나 따져보고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규칙이 위배된다 해서 불법인 것도 아니에요. 또 규칙은 내부 규칙일 뿐이거든요. 내부 규칙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총장을 패싱을 했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 자체가 딱 너 왜 그런 이야기를 이게 지금 이 이야기를 윤석열한테 바로 하기도 애매한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왜 윤석열을 거치지 않고 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딱 보고 있으면 그 구조가 내부자들을 탄압하는 회사들 그렇지. 딱 그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그 넥타이 고르는 거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이에요. 닥치시오. 나 또 업무 방해네. 아니 마무리를 항상 넥타이로 하면 어떡해. 그래서 그 집에서 내조하시는 분이 예술적 감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거니? 예. 그런 거니? 그런 거니. 요 문제가 저는 이제 그 검찰보고 사무규칙이 지금 정변 얘기한 대로 이거는 절차에 관한 문제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2조를 놓고 지금 서울지검 쪽하고 대검 쪽하고 서로 간에 지금 해석이 달라지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검 쪽의 판단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서는 상급 지방청장에게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 보고하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본문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할 수 있다라는 예외 사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검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볼게요. 윤석열 왜 패싱했냐 이거예요. 검찰총장 왜 패싱했냐 두 번째 또 있죠. 왜냐하면 이성윤은 서울지검장이니까 서울고검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상급 청장한테 보고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서울고검장도 왜 패싱했냐 두 개를 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검찰총장 왜 패싱했냐 지금 정변 얘기한 대로 맞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사건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동시 보고를 하건 아니면 검찰총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거는 서울지검과 대검, 검찰총장 사이에 발생한 문제였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게 보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지검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말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고검장 부분은 왜 패싱했냐 또 이 얘기를 또 꺼내요. 이거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검찰총장 문제랑 똑같이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서울고검장에게 보고를 하면 그것은 검찰총장에게 넘어갈 거고 그렇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거와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것은 같게 봐야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는 똑같이 인정된다. 그런데 서울고검장 문제를 대검이 검찰총장이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럼 내가 반대로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럼 서울지검의 수사팀 분명히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부분을 조사 후에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직무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왜 이성윤은 패싱했냐 이거예요.
예, 이게 패싱의 문제라면 이것도 패싱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쪽 패싱에는 정당성이 있고 너네들 패싱 쪽에 정당성이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냥 말장난 치는 거예요. 말장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저는 이 과정만 잘 거치면 진짜 검찰총장감이더라고. 기기가 대단하신 분이고요. 마인드가 충만하신 분이고 실제로 무슨 줄을 잘 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문 대통령 민정수석 시절에 같이 근무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개혁의 결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안 나오고 거기서 잘 버티는 어떤 과정에 보면 차기 검찰총장도 가능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잘 보호해야죠,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단순하게 우리가 검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권만 바뀌면 정권을 옹위해주는 또는 그 결에 맞는 수사를 해줄 걸로 믿었던 그 착각을 윤석열이 제대로 벗겨주면서 윤석열이 정권을 보호하라고 저는 예초에 윤석열을 찬성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게 거악이냐라는 측면에서 윤석열은 그런 거악들과 잘 싸워줄 거라는 의미에서 지지를 했던 건데 알고 보면 어떤 확증 편향을 갖고 그 확증 편향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었던 건 분명히 맞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간혹 우리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억울로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국 장관식으로 털면요. 여러분들 다 모두 다 범죄자라고. 어마어마한 범죄가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드러나 오죽하면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하나 취지를 쳤지만 이 영장 자체가 발부가 안 될 정도로 아무 죄가 사실 아닌 지금 신민이나 정필승이나 야수 이 사람들한테도 검찰이 들이대면 딱 그만큼 제목 만들 수 있어요. 전 아니라니까. 닥치시오. 저한테 만약에 그렇게 턴다면 저들 그렇게 턴다면 전 제가 공소장 써주고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설 연휴를 보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해봐. 인사권이 사실상 뺏긴 상태.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중간 간부들까지도 사실 대부분 다 날아간 상태에서 부글부글 할 거예요. 아마 허주머니에 사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잘 견디시기 바라겠고요. 문 대통령의 윤석열 사람 만들기.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연휴에는 뉴스가 안 나오네? 연휴 끝나고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